안녕하세요. 다이캐기 유튜버 밴쿠버 최대일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전시관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자, 주제는 간단합니다. 자, 10만 불,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나 조금 불리는 방법 없이 그냥 순수 세이빙에 대해서 좀 한번 말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은 보통 혼자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뒀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결혼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자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적극 찬성이지만 오늘 얘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갖고 돈 모아서 이제 디파짓 머니를 모아야 되겠죠. 그냥 1억이라는 주제로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뭐 디파짓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그 모으는 그 가고 싶은 거에 따라서 디파짓 머니가 달라지겠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50만 불짜리에 20% 디파짓이 1억이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는 5%씩 내기 때문에 꼭 1억이 없어도 시작은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시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세이빙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디파짓 머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응원하고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째로 지금 이런 것들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 집 마련에 꿈이 있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또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일찍 알았다면 아마 30대 초중반이면 벌써 준비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마냥 집은 항상 아직 나한테 와닿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비싸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좀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조금 지나보면, 그래서 저는 한 30대 중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좀 많이 늦었죠. 왜냐면은 저희 손님 중에 20대 중후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나이에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빨랐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인생에서 뭐 꼭 이때 꼭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알았으면 내가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1억을 모으려면요, 10만 불을 모으려면 일단 밴쿠버에서는 캐나다 전반적이겠지만 일단 외식비를 좀 아껴야 합니다. 한국은 외식비가 좀 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밴쿠버는 이제 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외식비가 좀 엄청 들어요. 특히 커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밖에서 사 먹는 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그리고 혼자 사니까 좀 힘들더라도 물론 라면만 먹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말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고 하되, 그리고 뭐 적당히 사야죠. 또 다 샀는데 또 다 버리고 요리를 못해서 시간도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쪽에서 돈을 좀 아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게요. 이걸 꼭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외식비를 좀 아끼면 좋아요. 그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자본이 생기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품위 유지비 혹은 치장하는 비용을 조금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으신 나이에 당연히 이쁘게 꾸미고 싶고 옷도 많이 사고 싶고 신제품 나오면 또 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방도 사고 싶고 참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쪽에서 사실 그냥 허비한 적이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가 밴쿠버 캐나다니까 조금 옷을 좀 덜 이쁘게 입어도 사실 외국 분들보다는 잘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싼 것들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잘 입으면 그래도 꼭 그 지출이 너무 심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에는 이제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취미 비용이 있죠. 취미 비용.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취미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취미가 조금 내가 지금 돈 세이빙 하는데 좀 지출이 좀 심하다 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너무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뭘 모으는 컬렉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슨 동호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내 지출에서 조금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도 조금 일단은 회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렌트비. 밴쿠버는 또 렌트비가 중요하지. 너무 비싸죠. 렌트비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살고 싶긴 하죠. 만약에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의 경우 뭐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어요. 분명히 뭐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렌트비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면 좋다. 훨씬. 렌트비를 내는 순간부터 렌트비가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렌트로 나갈 수도 있어요.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살고 싶으면 이제 혼자 유닛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든가 아니면은 어떤 친구나 아니면은 그냥 방 하나를 구해서 살 수 있다면 물론 열악하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다면 돈을 모으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지금 요거를 무조건 모으는 걸로 써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셜 비용, 취미 이어서 소셜 비용이든지 아까 그게 외식비랑 다 똑같은 거죠. 소셜 비용이랑 술, 담배 요것도 돈 많이 들어가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많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하나의 엔터테인이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요것도 돈을 좀 아끼면 좋다. 좀 끊으면 참 좋죠. 왜냐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특히 담배값이 많이 들어요. 술은 안 마시면 그만이고 싼 거로 마시면 그만이고 뭐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데 담배값은 조금 많이 아깝긴 합니다. 캐나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술, 담배도 엔터테인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딱 엔터테인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영상 쪽이죠. 자, 영상의 비율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라임,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그리고 뭐 한국엔 티빙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일하면서 볼 시간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월마다 내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폰빌도 포함하는데 이제 월로 내는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것들이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쌓이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지도 않는데 그냥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잠깐 끊었다가 나중에 좋은 것들 꼭 봐야 되는 거 있으면 그때 다시 또 가입해도 되니까 일단 끊으세요. 일단 끊다가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끊고 아니면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뭐 광고 나오는 걸로 일단은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사지 마라가 사실 제일 정답이긴 한데 이제 상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을 하는데 필요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출퇴근해서 필요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죠. 그냥 어쨌든 내가 돈 모을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면은 좋습니다. 그 뭐 월말 패스 해가지고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돈 모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품위유지처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못 모읍니다. 왜냐면 지금 여지껏 말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찔끔찔끔인데 자동차가 좀 커요. 돈 모으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제 렌트비랑 크게 보면 렌트비랑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인슈런스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서비스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렉트릭카고 그 다음에 아니면 EV다 아니면 자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기름값이 안 들어가고 뭐 서비스도 별로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 EV랑 그 제가 말하죠. 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좋죠. 기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프라우드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비슷한 동급의 자동차들을 다른 데랑 중국차랑 뭐 비교해보면 아니면 새 차랑 비교해보면 EV랑 플러그인이 월등히 가격이 높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차들은 미리 그 배터리 값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중고 가격이 안 좋잖아요. 훗날 건전지가 다 다르니까 중고차 가격 방어도 안 되고 똑같이 5년 썼을 때 기름도 물론 뭐 큰 자동차들은 기름을 많이 먹지만 요즘 또 하이브리드나 혹은 뭐 그냥 기름 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은 그렇게 기통 작은 걸로 배기통 작은 걸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가격이 일단은 EV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싸니까 그 디퍼런스를 기름값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5년을 썼을 때 그 가격 차이를 훗날 다 계산해 보면 5년 쓰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EV라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EV는 돈을 더 많이 냅니다. 처음에. 그래서 사실 그게 뭐 기름값을 아끼는 건 아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미리 냈어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또이또이해요.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차가 꼭 필요해. 그래서 중고차를 샀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고차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2만 불이든 뭐 3만 불이든 4만 불을 한 번에 딱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돈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근데 제가 다른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만 불에서 4만 불이면 여러분들이 5%나 10% 디파짓을 미리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자동차에다가 그냥 한 방에 딱 내버리면은 그 캐시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차를 이제 자기가 오늘 하니까 뭐 더 나갈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부풀리는 데에서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그거를 그냥 허비하게 된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사는 게 좋은 거고요. 사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내지 마시고 왜냐면은 파이낸스랑 리스 옵션이 조금 퍼센트를 더 내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시드머니를 쓰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한 번에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캐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시드머니 모으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퍼리를 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프로퍼리를 사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요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경우 1년에 보통 뭐 5만에서 6만 불을 번다고 하면 좀 좋은 잡이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번다 그러면은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 2만 불 정도는 그냥 모으셔야 돼요. 뭐 렌트를 하든 안 하든 2만 불을 무조건 모아야 돼요. 그렇게 모아도 1년에 2만 불만 모아도 5년이나 걸립니다. 10만 불을 모으려면
5년이나 걸리고요. 25,000불씩 내가 어떻게 좀 끌어가지고 모은다. 그러면 4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 걸려야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5%로도 시작할 수 있고 2만에서 2만 5천 뭐 이렇게 되면은 5년으로 5%로 시작할 수 있고 10%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1억을 모아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오늘 취지는 그냥 1억이라는 돈, 10만 불이라는 돈을 어떻게 좀 내가 좀 내 주변 정리를 좀 해서 모을 수 있느냐가 가장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웃긴 게, 자, 그 1억을 모으는 돈이 좀 힘들지, 만약에 그걸 모아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50만 불짜리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억짜리를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산 가치가 1년, 2년 사이에 내가 세이빙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2천만 원에서 2,500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운이 좋아서 더 많이 오를 경우도 있겠지만 뭐 심지어는 그냥 많이 안 오른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나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2,500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이 내가 정말 싸매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낸 건데 모은 건데 그거보다는 자산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산다 그러면은 자산 그 가치가 예전에 요 가격 했던 게 이만큼 또 올라가 있어요. 똑같은 매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빨리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 2만 불 혹은 2,500만 원, 2만 5천 불을 모으는 게 뭐 5년, 4년 이렇게 걸리죠. 이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피폐해져요. 만약에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그냥 그런 건 다 빼고 배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피폐해집니다. 삶이 많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다 힘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다 힘듭니다. 요게 조금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신이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뭐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돈 모으는 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다 힘듭니다. 왜냐면 요즘 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종교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로 그냥 다 힘듭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모두 다에게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4년, 5년 돈 모으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는 것들이 또 힘들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드디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죠. 여러분, 자동차보다 더 큰 소비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첫 스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밴쿠버가 비싸긴 해도 지금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보다는 좀 나니까 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서 좀 많이 구독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최대일 리얼터였습니다. 들어가세요. 까먹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돈을 그렇게 모으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좋은 가격, 맞는 위치,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일 리얼터 604-789-0046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